기억해 두세요. 첫째,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과 그 이유. 둘째,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과 정부가 주목하는 인출 패턴. 셋째,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넷째, 합법적으로 현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최근에야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국세청이 감시하는 내용을 그리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정보일 겁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현금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금액과 패턴이 감시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 거래에 대한 작은 지식 부족으로 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세무서가 우리의 현금 거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까지 의심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지 세금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내용인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모든 현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은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금 거래를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5월부터는 그 기준이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5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0만 원, 수요일에 200만 원, 금요일에 250만 원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총 550만 원이 되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면 큰 금액을 인출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정미숙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사흘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했는데 결국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월부터 적용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한 자동 통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큰 금액을 인출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일할 당시 저는 이런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받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 빈도도 중요한 점입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100만 원 넘게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의 자동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축적되고 결국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일주일에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주일 누적 인출액이 460만 원을 넘으면 금융정보 분석권이 자동으로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400만 원씩 3주 연속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출 패턴 때문에
결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골치를 앓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출 패턴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 금융 습관과 다른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면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인출하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을 인출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도 국세청에 눈에 띄기 쉬운 패턴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내부적으로 적발하던 패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는 며칠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행동이 의심받습니다. 둘째,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해 분산 인출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 인출 패턴도 세무서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흔히 의심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특히 인출 방법과 패턴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모은 방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단지 인출 방법을 몰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따라서 세무서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현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에 익숙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금 사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방법들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문제로 인한 걱정을 줄이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카드 활용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달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항상 현금을 인출하던 중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제조원으로 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설정한 후로는 세금 걱정 없이 매달 안전하게 용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이체는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소득 지출로 인정받기 쉽고 기록도 남아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물카드 활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선물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물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면서도 세무조사 위험이 없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보다 선물카드를 활용하면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계좌이체 활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송금 메모에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대학 등록금,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용도를 기록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무서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족통장 개설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통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자산 관리 방법으로 현금 인출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과 함께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가족 통장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대체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해야 할 때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결혼식 비용 등 명확한 용도가 있다면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잘 실천한다면 세금 문제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세무서에서 일할 때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불법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현금 인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 용도를 정확히 말하고 메모란에 그 용도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 등 명확한 용도를 기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84세 송민준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결혼식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정당한 목적의 현금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액 분산 인출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찾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주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출 주기가 너무 규칙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에 맞게 불규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는 습관은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에서 쉽게 감지되기 때문에 주기를 조금씩 바꿔서 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합법적인 자금 사용 증빙이 되어 오히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항상 현금 영수증을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현금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세금 문제로 인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인출은 국세청 시스템에 즉시 감지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할 것 같으면 최소 1개월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수술비 같은 큰 지출이 예상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모든 돈을 모아두지 말고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을 나누어 두면 필요한 만큼 인출해도 세무서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에서, 병원비는 의료비 통장에서 인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자금을 분배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트 6. 디지털 금융과 자산 관리 습관. 이제 여러분이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비 30만 원을 인출하는 패턴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패턴은 세무서 시스템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80세 강순자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던 중 세무서 조사를 받았지만 인출 패턴을 바꾼 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피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함께 가족 통장을 만들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디지털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세대는 이런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큰 금액의 현금이 필요할 때는 최소 1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수술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작스러운 고액 인출은 국세청 시스템에 즉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청첩장, 병원 진단서, 계약서 등 현금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보통 최근 5년 내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소액 지출에는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트, 병원, 식당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기록이 남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의심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한 발짝 더 안전해졌습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보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금 문제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미래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금 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인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세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꾸준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81세 김도연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세무 정보를 꾸준히 알아보면서 올해 발생할 수 있었던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미리 정보를 알게 되면 세금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융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금보다 계좌의 이체 카드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은행들이 어르신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예금, 적금, 주택 청약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무 위험도 줄이고 수익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법은 현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현금 필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큰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혼식, 수술, 여행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계획적인 금융생활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금 문제를 피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실천에 옮기면 세금 문제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